네, 지금부터는 선관위 사태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배입니다. 오늘 정치는 늘 바빠요.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어제 그러게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뭐 국민들도 오랜만에 보기 좋은 그런 장면이었고 또 굉장히 속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년 딱 지났으니까 딱 1년이죠. 예. 보통 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왜 네. 이제 딱 되면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막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하지만 네. 1년 해보면 이 좋은 점도 있고 이거 좀 더 뭔가를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 이런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이 딱 그럴 때 같아요. 지방선거도 약간 이제 긴가민가한 선거였잖아요. 네.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계셨던 모습이 우리 지지층이나 국민들 보시기에 아주 미래를 내다보게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더 격화되는 것이 일종의 파묘 대전, 멸칭 대전. 정말 댓글 근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같은 기자들 포함해서 또 유튜브 매체들까지 쫙 이게 막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가지고 심지어 몇몇 의원님들은 저한테 전화해서 여쭤보세요. 장윤선의 편의점은 어느 편이야? 예, 기자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을 보도하고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그게 저희들의 일인데 거기는 어느 편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이 정도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죠. 너는 누구랑 같이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맞습니다. 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국민들 모시고 걸어가야 할 길이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는 길로 갈 거냐 예. 아니면은 진짜 예. 국민들을 꽃길로 모실 거냐 이 길을 찾는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갈 거냐를 가지고 싸우는 현재 우리 여당의 이 모습은 이건 아닙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낼 때도 너무너무 힘들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는데 네. 정말 이 계엄의 낭떠러지에서 국민들을 구해서 이제 길을 이제 정말 넓은 꽃길로 네. 모시고 가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누구랑 가느냐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다 함께 가야죠. 네, 다 함께 그리고 가야죠. 가능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모셔야 국민들을 더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정치 말고 진짜 뺄셈 정치 말고 덧셈 정치. 네. 우리끼리 더 단단하게 뭉치면서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배에 모시고 태워서 예. 더 넓은 마당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튼튼한 그런 기반을 만드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만찬은 또 원내 지도부하고 함께 하셨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사선을 넘은 동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침에 제가 원내 대표님하고 네. 그다음에 어제 갔다 왔던 예. 원내 부대표들 몇 사람을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분위기가 한편으로는 아주 좋았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묵직한 자리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낮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셔서 그런지 예. 정말 좀 이렇게 뭐라 하나 간절하게 어. 우리 좀 속도를 내달라. 예. 그리고 사선을 넘어온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겠냐. 이런 아주 호소하는 그런 느낌. 네. 이런 것 때문에 밥 먹으면서도 굉장히 묵직하면 하고 이제 이런 느낌. 소화가 안 된다. 좋으면서도 이야 무겁다 뭐 이런 예. 느낌 들 정도로 분위기는 아주 밝고 좋았다 그래요. 예. 근데 그런 각오가 드는 자리였다는 거죠. 예.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좀 있으셨다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원내는 또 당하고 틀려가지고 네. 국회니까 네. 국회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예. 여야 합의를 이루고 예. 그리고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상임위 하나 손가락 하나 이렇게 그렇죠. 빠지는 데 없잖아요. 맞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예. 없고 그래서 민생이라는 게 어디 하나 빠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이런 데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한테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네. 훨씬 더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세심하면서도 음흠. 좀 무게가 있고 네. 정말 대통령의 그런 무게다운 예. 그런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어제 방금 전에 저희 다녀가셨는데 이주희 그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보면 집권 1년 차의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고 이게 키워드였구만요. 구석구석 확장하고 민생 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요청하시는 거는 이번 지방선거 때도 보궐선거 포함해서 메시지가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커지고 또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커지고 좋은데 2030 힘들어 죽겠다. 네. 우리 미래의 먹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집 없는 사람, 집 네.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들 여러 이제 면에서 사실 민생이 힘들다. 네. 이런 이제 아우성들이 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소위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1인당 뭐 몇 억씩 이제 지급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일반 서민들한테 주는 자괴감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큽니다, 원님.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나라는 잘 되는데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절박함이 예. 구석구석 그야말로 예. 그리고 우리 분야마다 예. 모든 연령대마다 예. 이렇게 좀 온기가 돌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대통령의 절박함 같은 게 저는 지금 대통령이 어제 보여주는 모습들 아니었나 네. 싶고요. 전 현직 대통령이 만나셨을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임무 이런 거하고 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우리 내부가 뭉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그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가 진짜 지역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요게 이제 어제 대통령 두 분의 네. 메시지의 전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결해서 추진해야 되는 개혁 과제가 수천 가지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네 편이네 내 편이네 감정 싸움 하느라고 지금 의제가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의제 중심으로. 네 편 내 편이냐 누가 적통이냐 그런 정도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고 차라리 검찰 그 보안 수사권 가지고 차라리 싸우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대책을 놓고 네. 보유세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가지고 막 죽자 사자 싸우든지 제 말이요. 아니면은 지금 미국하고 투자 혹은 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남북 관계 네. 이런 걸 가지고 좀 뭐 정말로 정말 왜 쟤들 왜 저래 할 정도로 싸우든지 예. 이렇게 좀 정책과 노선 예.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의 먹거리 예. 이런 걸 가지고 좀 싸우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작 해야 될 일은 차고 넘치는데 엉뚱한 데 힘쓰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홍익표 수석 브리핑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아낌없는 조언과 역할을 청하셨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는데요. 뭐 특사라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당국자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전 위원장을 세 차례 세 번 이상 만나신 거죠. 만난 분입니다. 세 번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아주 길고 또 평양 가서는 몇 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도보다리 회담과 평양 그다음에 5.1공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과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저건데 대통령께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물론 문재인 뭐, 대통령이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정말 가슴 찡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김정은 부부 내외가 네. 우리 문 대통령님 부부 내외하고 곤돌라를 타고 왜 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백두산 정상으로 네 분만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맞아 기억해요. 그때 CIA가 난리가 났었다고 하거든요. 도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그 당시에도 뭐 전후에서 난리였다고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잠깐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님 하면서 이제 부럽습니다. 뭐 이렇게. 부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저 밑에 우리는 외국 물정을 너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부럽다고 막 그런.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사람을 빌렸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빌렸다니요? 남한 사람을 그렇죠. 북한으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 국가 운영에 이제 상당히 그런 진심 네. 걱정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그렇게 속 깊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텐데 이렇게 신뢰가 쌓여 있는 분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신뢰를 쌓아야 되실 분이 이재명 대통령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저는 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G7 네. 파리에서 만찬할 맞아요. 때 2번이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야 김정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 2번이나 물어봤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 평화에 관심도 많고 본인 또 치적 그렇습니다. 핵 문제를 북한하고 풀었다 이걸 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다음은 북한. 그렇죠. 그걸 예. 할 때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할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으로 4년인데요.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네. 저는 전 현직 대통령께서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뭐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반도의 네. 평화 구조를 예. 만들어내는데 저는 좀 한 발 전진시켜내는 그런 진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특사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사실은 네. 남들이 볼 때도 약간 뭐랄까 옹색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전직 대통령이 정치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상당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적절한 역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이 곤돌라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나와 있나요? 저 못 본 것 같아요. 회고록은 제가 확인 좀 예, 저도 가물가물한데요. 예, 저도 회고록을 읽었는데 이 곤돌라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또 기자들이 이게 단독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슴이 웅장해져요. 일단 그 지난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우리가 여전히 해방 이후에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5.18 뭐 혐의 조롱 저는 이거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를 민주정부 사기인 이재명 정부 때 풀어낸다고 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새 정치인분들 제가 만나보면 구군이 상승하고 있다. 뭔가 단군 이래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근데 싸움하느라고 이거 다 걷어차면 큰일 난다. 지난달에 수출이 네. 우리가 그러니까요. 1,000억 불이 넘었어요. 이제 1조 달러가 지금 넘을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 수출 넘버 4. 예, 넘버 4로 가는 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예. 저 포함해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일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정말 좀 우리 당원들께서 이거는 혼 좀 내주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 기회 놓치면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본인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 계엄에서 구해주니까 네. 정말 구렁텅에서 이제 구해서 일해보라고 했더니 일은 안 하고 쌈박질은 하고 있어? 참 유산 가지고 싸운다. 이게 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다 의원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또 미디어에 노출된 내용을 좀 들어보면 또 이렇게 참 답답하고 퀴즈 경쟁하고 있고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퀴즈끼리 퀴즈 경쟁하면 좋은데 퀴즈들이 아닌데 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퀴즈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습니까? 당황스럽던데요. 예. 근데 정청래 참 대표 노무현 퀴즈 아닙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 일이고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 저는 저야말로 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일했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그걸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저를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치인들 중에 하수 중에 하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거든요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이런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우리 진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나온 분들이라면 그렇게 좀 품격 있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김민석 전 총리는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마이TV하고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굳이 2번 할 필요가 있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제 본인이 당권 나오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는데 네. 이제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한번 한판 붙자 이런 네. 예 선언으로 들렸어요. 김민석 정청래 향해 한판 붙자 선언. 예, 한판 붙자 선언이죠. 예.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구나 예. 이렇게 보였고요. 저는 또 그 최민희 의원께서 네, 또 아니 뭐 총리했는데 당 대표까지 해야 돼? 맞아요. 라고 이제 비판했습니다. 받아치셨어요. 예. 그것도 역시 예. 이제 붙으려면 제대로 붙어봐. 오. 예, 이런 이제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뭐 그런 건 좋아요. 네. 호기롭게 한번 이제 내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1라운드 시작돼 땡 하고 시작됐으니까 1라운드 땡. 예.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떤 사람한테 맡겼을 때 우리 국민들의 정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총리께서 정청래 대표한테 당 대표 2번 할 필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는 때가 일을 해야 될 때니까 일을 할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셔야 되겠죠. 김민석 총리는 그렇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해온 일 중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과 비교해 봤을 때 네. 본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유는 뭐다? 네. 정청래는 그걸 못했다. 예.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정확하게 3가지만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 네. 저는 재밌는 경쟁이 된다. 음. 마찬가지로 총리까지 하셨는데 왜 당대표 하시려고 하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총리할 때 뭘 뭐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당대표해서 뭘 증명할 수 있겠냐? 네. 안 된다. 그러니까 총리할 때 제대로 한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셈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그러면 본인이 대표할 때는 뭘 잘했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선거, 네. 지난번 보궐선거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대표할 때 네. 성과는 이거고 네. 문제는 이거였고 예. 모자란 점은 이거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를 내놓으셔야 제가 볼 때는 2번째 하면 그러면 조금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요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과로 일하고 비전으로 승부하는 그런 전당대가 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어제 각각 그렇게 선전포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나 뭐 할 거야? 내가 한 거는 이거야. 네. 이걸 좀 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청래 대표 측은 이번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 12대 4로 승리한 선거다. 다만 서울은 아프다. 이렇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평가가 지금 그 뒤로 백서 낸다고. 다른 평가가 쏟아지고 있고요. 예. 백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당도 지금 평가
TF 꾸려가지고 논의 중이거든요. 네. 앞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만 어저께도 저 김영배하고 박민규 의원 등이 주최한 2030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토론회에서 아픈 비판들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네. 이런 데 대해서는 그 뒤로 정청래 대표가 단 한마디도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신 평가의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먼저 토론돼야 될 내용이 지난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평가라고 보고요. 그 핵심 지점은 역시 첫 번째 2030이 왜 민주당을 떠났는가라고 하는 점. 두 번째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세 번째는 뭐 공소 취소라든지 뭐 탱크데이라든지 네. 이런 정무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당 지도부의 리더십 네. 그게 이제 후보 중심이 아니라 당 대표 중심으로 선거 치렀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를 여기저기서 뭐 오라 오지 마라 뭐 이런 논란까지 네. 일부에서 있었으니까 뭐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네. 제 생각에는 조목조목 좀 평가가 나오고 그 평가를 기초로 그럼 다음 당 지도부, 다음 당 대표는 지금 총선까지 2년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당정청 협력의 당 지도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과제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더 잘할 것인가? 네. 거기에 평가가 이제 사람들이 저절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역시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 토론이 좀 가능한 그런 이제 내용 토론이 지금부터 좀 꼭 본격화해야 돼. 예,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은 어디 캠프에 들어가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그 이번 전당대회에서 의원님께서 어떤 저는 약간 아주 중립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참여하는 그런 권리당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까기 해야 되면 모두 까기를 하고 예. 또 모두 칭찬을 해야 되면 모두 칭찬을 하고 예. 또 특정 후보를 불가피하게 비판해야 되면 비판도 하고 예. 하는 그런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좀 격이 떨어진다. 지금 품격이 떨어진다. 네, 격이 떨어진다. 이런 초반에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의 양상을 보면서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이거든요.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을 좀 하고 네. 기여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욕 먹을 건 먹어야 되겠지만 네. 이제 이번 저 판을 좀 재미있게 만드는 네. 제대로 볼만하게 만드는 예. 그런 약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의원님 모시고 전당대회 해설해야 되겠다. 전당대회 해설사. 예. 예,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 저 역할을 사람은 좀 이런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합니다. 의원님 저희 취재 편의점하고 같이 전당대회 해설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준비 제대로 예, 잘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중계하듯이 저희가 단복 맞춰 입고 아이고, 해설 예. 전당대회 해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 때문에 떨어졌지만 월드컵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기운을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잠시 후에 의원님 이제 그 국조특위 현장 조사를 나가셔야 되는데요.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TF 부단장도 맡고 계세요. 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관위 국조가 지금 진행 중인데 기관 보고 한 차례 받으셨고 두 차례 받으셨고 또 이제 현장 조사도 하고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해 볼 때 이 선관위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올공 아직도 지금 네. 한 달이에요. 28일 됐죠. 네. 28일째입니다. 예.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두 차례의 선관위 기관 보고를 이제 어제까지 받았는데요. 네.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선관위가 오합지졸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네. 그런 독립부대라는 명목으로 자기들끼리 짬짬이 운영을 해온 네. 그런 이제 허접한 조직이다. 네. 이렇게 이제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어요. 이제 중앙선관위의
책임자는 다 비상근이고 네. 실제 내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부 승진을 통해서 사무총장, 사무처장 같은 걸 하면서 네.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불문에 붙이질 않나, 승진시키질 않나. 그다음에 시군구, 시도 그리고 중앙선관위 이게 체계적으로 보고 체계도 전혀 가동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생기는데도 상황실이라는 데가 상황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전혀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총체적 부실 이런 게 어제까지 뭐 우리가 확인 사항이었고요. 네.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그러면 헌법상 네.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독립된 선관위의 이 조직 구조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후에는 국민의 뜻을 좀 모아서 네. 한편으로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예. 또 한편으로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감사 체계를 완비하고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의 이제 정보 공개를 비롯한 투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법 제도 개혁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정기국회 때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핵심 과제 같습니다. 당장은 일단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서 선관위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국민들하고 네.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청문회를 7월 14일, 7월 22일 두 차례 이제 앞으로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은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고 네. 책임지게 할 사람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특검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제 단계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기국회가 9월 달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8월 중으로 필요한 입법 발의들을 쭉 이제 여야 합의로 저 가능하다면 진행을 해보고 안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완비된 그런 이제 당론으로 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그럴 현재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올공은 언제까지 오늘 일단 저희들이 10시에 송파구 선관위를 갔다가 네. 그다음에 올림픽 공원에 예. 가게 되는데 올림픽 공원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 아마 버스로 가거나 걸어가거나 하게 될 텐데 네.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오. 또 지금 있는 시위대분들이 이제 그냥 시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예. 혹은 아니면 약간 조직된 시위대들이 시위꾼들이 얼마나 계신지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네. 경찰이 현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지 네. 또 올림픽 체육관 안으로의 진입을 우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국정조사단이 안전하게 진입하고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아직도 사실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0시에 그 송파구 선관위에 도착해서 보고받고 현장 확인하고 다음엔 이제 올림픽 공원 현장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네.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조금 경찰의 보고를 받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여쭤볼 건 너무 많은데 또 가셔야 되고 또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해설사로 예. 전대 해설사로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